12월 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전 국민권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법명이 자비심이라고 밝힌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 당시 힘들고 공포스러운 시기를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극복했다며 깊은 신심을 드러냈습니다. 진호 스님은 역경이나 고난이 머물러만 있지 않아 힘든 과정에 대한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매년 겨울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김장 나눔을 펼쳐온 조계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특히 맛있기로 유명한 해남 배추 등 속재료를 직거래로 공수해 도농 상생의 가치까지 실천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회 불자의원과 직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법석을 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딱 1년이 지나 봉행된 법회에는 서울 성북구 사업연합회장 원경 스님이 법사로 참석해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부처님의 자비심 덕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어제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담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권익위원장을 할 때 너무 힘들고 공포스러웠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탄압이 자신에게 집중될 때 자비심 덕분에 견뎌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명이 자비심이라고 밝힌 전현희 의원은 매우 힘들었을 때 절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스님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묻자 부처님의 자비가 떠오른다고 대답하니 스님이 그러면 앞으로 법명을 자비심으로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자신에게 오는 역경이나 어려움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며 그 고비만 잘 넘기면 충분한 보답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나온 힘든 과정에 대한 보답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면 진정한 힘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겨울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김장 나눔을 펼쳐온 조계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특히 맛있기로 유명한 해남 배추 등 속재료를 직거래로 공수해 도농 상생의 가치까지 실천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사 백송 앞마당에 차곡차곡 쌓인 김치통. 종로구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책임져온 조계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따뜻한 자비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도농 상생 활성화에 앞장서온 조계사는 올해 해남군에서 재배한 배추와 채소로 김장에 나서 김치 1,500통, 4,500만 원 상당을 종로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정성이 모아지면 이 추위도 물러날 수 있다. 추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따뜻한 온정으로 힘들게 사신 분한테 뭔가의 어떤 삶의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을 모은 그런 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김장 나눔에는 조계사와 해남군, NH농협 종로금융센터가 함께했으며 500만 원을 후원한 NH농협 종로금융센터는 불교계가 펼치는 선행과 자비 실천에 지속적 지원을 약속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결이 돼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김장김치는 종로구 취약계층에 1,200통, 아동복지시설 선덕원에 250통, 종로구 주민소통센터에 50통이 전달됩니다. 김치가 우리 부처님 가르침처럼 종로구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따뜻한 겨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원 종로구청장은 종교를 떠나 어려운 이웃을 향한 꾸준한 온정의 손길이 지역을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같은 우리 불자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그 여러 가지 따뜻한 손길을 많이 이렇게 펼쳐주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 주셔서 저희 종로가 그 더욱더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해남의 건강한 농산물과 도시 사찰의 자비 실천이 만나 완성된 김장 나눔. 도시와 농촌이 손잡는 도농 상생의 모범 사례이자 추운 겨울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의 장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국회 불자의원과 직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법석을 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딱 1년이 지나 봉행된 법회에는 서울 성북구 사암연합회장 원경 스님이 법사로 참석해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윤호석 기자입니다. 불자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불자들이 모여 법문을 청하기에 앞서 입정으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딱 1년이 된 날, 불자 국회의원 신행단체인 정각회와 국회 직원불교신도회가 12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법석에는 성북구 사암연합회장이자 심고감 주지인 원경 스님이 초청됐습니다. 스님은 시냇물 소리 그 자체가 부처님 설법이라는 소동파의 오도송을 인용해 정치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로 듣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듣는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경 스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원력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이 꿈과 물거품 같다는 금강경 사국의 마지막 개송처럼 집착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당부한 스님. 다만 원력이 있으면 보살이고 원력이 없으면 중생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보살행이 되도록 불자 의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다는 원력으로 시작한 탑골공원 옆 원각사 무료급식소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매일 300명분의 끼니를 챙기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을 돕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개인의 명예나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살피는 문화가 더 커지길 기원했습니다. 공연한 사치심이나 또 이미지 가치에 너무 치닫지 않고 조화로운 삶을 살 때 그 인간의 참된 덕성이 커지고. 한편 원경 스님은 법회에 앞서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이자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과 차담을 나누며 정치로 정토를 일구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대전 도솔산 화암사가 국난 극복 500나한대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화암사는 지난달 30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화암사 주지 해광 스님, 조계종 교유가사리 법장 스님, 광불사 주지 고금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500나한대제 7일기도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해광 스님은 국난 극복을 염원하고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악업으로 얻은 괴로움을 참회하고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고 법문했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연합합창단이 제2회 정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음악회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스님, 이병선 속초시장과 신흥사 낙산사 합창단 등이 동참했습니다. 3교군의 사찰 합창단 공연과 전통 국악, 승모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연합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캐럴 등 이웃 종교의 곡도 선보여 종교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은 음악회를 통해 맺힌 것은 풀고 덧난 것은 치유하는 화합의 시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고려 불화의 대가 개태사 회주 월제 해담 스님이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23대 총동창회장에 만장일치로 재추대됐습니다. 2022년 21대 회장을 시작으로 세 번째 연임인데요. 스님은 온몸을 다 바쳐 동문 결집과 전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전법과 포교 원력을 모아온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불교대학원 총동창회가 지난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불기 2569년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총동창회는 법회 전 임시총회를 열고 제22대 회장 해담 스님을 제23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2022년 21대 회장을 시작으로 3연임에 성공한 스님은 모든 마음을 다 바쳐 전법, 포교에 매진해 동문 결집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바 세계에 이 한 번 풍덩 던져가지고
삼생에 내 공력을 빌리지 않더라도 반드시 꽃을 피우고 우리 총동창회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스님은 전영화 동국대 전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38명의 회원에게 상패를, 10명의 재학생, 외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해담 스님에게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하고,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김계자 부회장은 동국대 로터스관 건립기금 1,000만 원을 쾌척해 개교 120주년을 한 해 앞둔 모교의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담 스님을 중심으로 더욱 영향력을 결집하여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매월 2차례 서울 노인복지센터 급식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동창회는 지난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상을 수상했습니다. 포천 5군단 금강사 군법회 지원과 계룡대 홍제사 선지식 특별법회 등으로 청년 포교에도 앞장섰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원 입학식, 학위 수여식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후학 양성에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재선 불교대학원장은 동문 회원 모두가 부처님법의 대변자이자 혼탁한 사회를 밝히는 정화수라며 동문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원래부터 학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는 그 우렁찬 전문가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는 동문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사회 곳곳 부처님법을 전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불교계 복지관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이 2025 사람방법 김장드림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일 복지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온세상 나눔재단 이사장 종현 스님, 수미정사 주지 금선 스님, 허종식 국회의원, 김태일러 재단 상임이사, 지역 봉사자 등 200여 명이 동참해 한마음으로 자비 실천에 나섰습니다. 봉사자들은 뚝 떨어진 기온에도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과 운반까지 함께하며 김장김치 2,000포기를 지역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위기 가정에 전달해 한겨울 따뜻한 밥상에 밑반찬으로 전했습니다.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과 온세상 나눔재단은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웃 돌봄을 위해 다양한 불교계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난치병 어린이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8년째 자비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광진구 능인정사 나눔의 봉사회가 올해도 따뜻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자와 보호자, 지역 주민이 위로와 희망을 나눈 현장, 김승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진구 능인정사 주지 법경 스님이 지역 나눔 문화로 지속해온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음악회,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음악회가 지난 2일 광진구청에서 따뜻한 감동 속에 펼쳐졌습니다. 난치병 어린이와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로 2006년 시작해 이제는 지역 불교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음악회에는 환자와 보호자,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연말을 함께했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야 되고 또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남기고. 앞서 법경 스님은 자비햇살 10kg 500포를 광진구에 전달하고 동대부 가람중고 학생과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 10명에게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스님께서 장학금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비도 나누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불자 가수들은 재능 기부로 나눔 음악회에 함께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은 치유의 장, 능인정사 나눔 봉사회의 자비 실천은 오늘도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BTN 뉴스 김승태입니다. 신요엔 부산정사가 연말을 맞아 부산 연제구청에 김장 나눔 후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신요엔 부산정사는 지난 5일 부산 연제구청에서 재단법인 상임원장 정경국원과 영준국원, 주석수 연제구청장이 함께한 가운데 자비의 김장 나눔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정경국원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연제구청과 자비의 김장 나눔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료에는 연제구청 자원봉사회와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 60여 명과 지역 독거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할 3,000포기 김장을 함께 담갔습니다. 소달문화연구원장 지행 스님이 여주 쌀과 농촌 재생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고 여주 농어문화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여주시 도서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는 여주시 불교사업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이충우 여주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농어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지행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여주의 농경 문화를 재조명해 지역 발전의 기반으로 삼으며 부처님의 자비와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 여주 농업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지행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명상심리상담학 석사와 응용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여주시 불교사업연합회 회장과 송암사 주지, 소달문화연구원 원장을 맡아 지역 문화교육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달 24일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사찰림 활용에 제약이 큰 현행 자연공원법의 개정 방향과 주요 쟁점을 조명했습니다. 2018년 이후 장기간 미완성 상태로 방치됐던 문경 세계 명상마을의 웰컴센터가 7년 만에 공식 준공됐습니다. 준공 과정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자연공원법 개정이 국립공원 내 자연 보존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통 사찰과 사찰림이 지닌 역사, 문화, 종교적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교계는 현행 자연공원법이 자연보존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치우쳐 사찰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공원 문화유산지구 기준인 전통사찰 외곽 경계로부터 300m 규정이 생태나 문화, 경관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한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은 사찰림 대부분이 공원구역에 묶여 있어 산책로 보수 등 기본적 활동에 국한된다며 사찰림을 활용한 산림치유, 휴양을 비롯해 인프라 조성 등이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경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명예교수는 현행법이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분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계종은 내년 종단 핵심 족책 사업으로 사찰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환경적 영향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조명해 사찰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산사 문화공간의 물리적인 경계를 개별 여건에 맞게 조정해 생태, 문화, 경관적 가치가 조화롭게 보존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경 세계 명상마을의 웰컴센터가 지난달 15일 최종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웰컴센터는 국비와 수저복지기금 등이 투입된 만큼 향후 간화선 선양을 위한 명상 수행 인프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첫 시공 당시 시공업체 부도와 폐업, 운영 부실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며 수년간 방치됐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은 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교계에선 우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선 원장 각산 스님이 보건공사를 추진하고 기능 개선, 행정 서류 보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사용 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각산 스님은 문경 세계 명상마을이 앞으로도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는 국가 명상 수행의 중심지, 순수 수행 공동체의 본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웰컴센터 준공을 통해 국가가 지원한 수행 인프라가 정상화되고 공익 명상시설이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특별합니다. 12월 6일 토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